여러분들 혹시 다이나믹 콩콩 코믹스라는 출판사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어릴 때 보던 보물섬이나 소년중앙 같은 잡지에서 나온 만화보다 더욱 재미있고 다양한 스토리 그리고 미려한 그림체,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은 정말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어린 시절 서점이나 문방구에 가면 다이나믹 콩콩 코믹스에서 나온 신간이나 로봇 대백과 이런 것들 사서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가다가 부모님한테 걸려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맨날 용돈 주면 이런 데다가 쓴다고요. 이 출판사가 참으로 놀라웠던 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만화가 나오는데 저자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림체를 보면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게다가 문체도 다르고 스토리도 다르고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만화의 신인가? 어릴 때 이렇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저자 이름 성우나 전성기 아직도 기억나요. 자매품으로 현대지능개발사라는 출판사도 있었죠. 또 비슷한 걸로 성서각이었나 상서각이었나 학교 앞 문방구에서 절찰리에 판매하고 있던 로봇 대백과, 철인 28호 대백과, 마징가 대백과, 고질라 대백과, 건담 대백과, 그랜다이저 대백과 등등 수많은 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니 사이즈의 모모 백과 시리즈들. 이상하게 출판사는 다 다른데 표지만 좀 다르고 내용은 비슷하고, 분명 주인공이 한국 이름이었는데 읽다 보니까 일본 이름으로 바뀌어 있고, 문체가 초등학생이던 제가 보기에도 몹시나 어색했던 내용이 많았던 그런 수많은 대백과 사전들, 아마 많은 분들의 어린 시절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진실은 제가 언급한 이 많은 서적들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일본에서 번역만 하고 표지만 바꿔서 우리나라 저자가 발행한 것처럼 둔갑시켜서 출판한 표절물이었다는 것. 뭐 그래도 다다미빵을 온돌빵으로 고치거나 기모노를 한복으로 다시 색칠하거나 남학신, 즉 게다를 신고 있는 걸 고무신으로 바꿔 그리거나 이런 것들은 양반이었고요. 어떤 책들은 아예 배경이 일본인데 주인공이 제일교포라는 설정을 덧붙여서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죠. 이는 일본 문화가 원천적으로 수익 금지였던 시대, 어린 소년들의 이런 문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출판물과 미디어, 방송이 일본 꽃들을 그대로 베껴도 눈치채기가 어려웠던 씁쓸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보다 수십 년 앞서 있던 일본의 발전된 문물은 한국에 가져오기만 하면 데이트할 수밖에 없었죠. 소년대, 즉 쇼렌타이의 컨셉과 안무를 그대로 가져온 소방차도 있었고요. 당대 일본 최고의 아이돌 히카루 겐지를 그대로 베껴온 야차라는 그룹도 있었죠. 이처럼 연예계에서도 일본 방송과 컨셉은 마르지 않는 표절 소재를 만들어주는 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90년대에 일본을 처음 갔을 때 정말 여러 면에서 다양한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던 로보트 백과 만화들의 출판물은 물론이고 한국 문화 전반에 걸쳐 일본에서 가져오지 않은 것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 이걸 깨닫게 됐을 때 정말로 참담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곧이어 일본 문화가 전면 개방되면서, 그리고 21세기 들어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면서 옛날처럼 막무가내 표절과 일본에서 유행한 게 몇 년 지나면 한국에서 유행하는 현상은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한국 사회의 경제와 문화 역시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면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동시에 갖춰지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누구나 쉽게 일본 문물을 접할 수 있게 되니까 예전만큼 일본의 것들이 별로 신선하지 않게 된 게 큰 원인이죠. 그렇게 지금 현재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일본에 의존하던 것들을 많이 벗어던진 사회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것인데 한국의 생활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인데요. 오늘은 그 말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이가 좋은 부분을 보면 아직도 이런 말 많이 하죠? 인꼬 부분에. 저 부분은 참 금슬이 좋은 인꼬 부분에 방송에서도 예능 프로에서도 아직도 많이 남발하는 단어입니다. 인꼬라는 단어가 일본어라는 사실은 의외로 많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오랫동안 쓰다 보니 일본어라고 알려주면 의외로 모르고 있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원앙이나 앵무새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이좋고 금슬 좋은 부부를 꼭 인꼬 부부라고 하는 것보다 대체할 수 있는 말 많잖아요. 굳이 그런 진부한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저씨 휘발유 만땅이요. 요즘도 주유소에서는 아직 이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가득 주세요 이런 말로 많이 개선은 됐지만 기름 넣을 때 외에도 만땅이란 단어 가끔 듣습니다. 당연히 일본어니까 제가 언급하겠죠. 만탄, 네 오네가이시마스. 일본어 표현도 똑같습니다. 만땅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득이요, 꽉 차게 많이 주세요. 대체할 수 있는 말 많잖아요. 세 번째, 저 사람 참 왔다리 갔다리 하네. 이게 왜? 한국말 아니야? 이런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이건 한국어와 일본어가 퓨전이 된 건데요. 우리말 동사로 오다, 가다, 과거형에서 볼 수 있는 what, got, 여기에 일본어 접속 조사인 다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본어에서 다리라는 표현은 연달아서 일어나는 비슷한 종류의 동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요.
왔다리 갔다리 수룩. 이건 왔다 갔다 하네. 이런 뜻이니까 왔다리 갔다리와 거의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 사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것만 써도 충분하겠죠? 네 번째,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무대뽀야? 주변의 막무가내나 아나무인으로 민폐를 끼치는 사람을 무대뽀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건 일본어로 철포, 즉 대포. 조총? 여기서 유래해서 전투에 나가는데 총도 없이 달려나간다. 이런 표현이라는 주장이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본의 학자들은 무수법, 즉 무대포, 발음이 같아요. 이쪽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은데요. 표현은 둘 다 비슷합니다. 앞뒤 생각 안 하고 움직이고 무모하게 굴어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 결론적으로 어원이 뭐건 간에 막무가내 적절한 한국어 표현이 있으니까 무대뽀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다섯 번째, 저 남자는 곤세곶이 잘 어울리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일본어랑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에는 곤색이란 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감색이라고 표현해야죠. 이건 감색의 일본식 표현인 고니로, 여기에 색이 합쳐져서 동대문 쪽에서 일하는 옷감 상인들이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감색이라고 하면 먹는 감을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구분하려고 곤색이라고 했다. 이렇다는데 저도 들은 말이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곤색이나 감색이나 남색이나 어감에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굳이 곤색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색이라고 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여섯 번째, 왜 쟤는 저렇게 땡깡을 피우는데? 이것도 여전히 연배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혼내는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이 또한 탱칸, 즉 간질, 여기서 유래한 일본어 표현입니다. 간질로 발작한 것처럼 드러누워서 때를 쓰거나 난동을 부리는 모습에서 유래한 거죠. 역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어거지, 고집 피운다, 행패를 부린다, 때 쓴다를 업그레이드해서 앞에 생때를 부린다,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굳이 땡깡이라고 안 해도 혼낼 수 있는 말이 많이 있으니까 안 써도 되겠죠? 일곱 번째, 다양한 건설 현장의 용어들. 이건 충분히 한국말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영어를 그대로 써도 되는데 오래 써왔던 거니까 쓰고 현장만의 용어라고 해서 현장 짬밥을 과시하는 그런 의미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대가리 더 까고 심하이 합시다. 뭐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제가 건설 쪽에는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노가다, 오한마, 한밭집, 공구리 친다 등등. 이건 본사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도 현장에서 친해지기 위해 일부러 이런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대체할 용어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하나 더 언급하자면 연세 있는 여성분들이 자주 애용하는 몸빼바지. 이것도 참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죠. 사실 어른이나 애나 청소년들이나 할 거 없이 몸빼바지라는 말 많이 씁니다. 20대들도 옷이 펑퍼짐하고 안 어울리면 무슨 몸빼바지 입고 왔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일본어로 몸빼, 비슷하게 농사일 할 때 입는 그런 옷인데 개인적으로는 어감도 그렇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지만 이건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별로 떠오르질 않네요. 비슷하게 여성들이 속에 자주 입는 나시, 소매가 없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인데 민소매 옷, 이걸로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냥 한국어처럼 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과거처럼 18번 이런 용어는 많이 사라졌죠. 요즘엔 젊은 층에서 전혀 안 씁니다. 이렇게 우리도 잘 모르게 한국에서 많이 쓰지만 사실은 일본이 원조인 언어, 그리고 한국말과 섞여서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개 적어봤는데요.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충분히 있는데 관용적으로 아직도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 의외로 한국어처럼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이 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쓰지 말자, 이런 편향된 관점이 아니니까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두, 가방, 조끼, 돈가스, 그것들은 우리말과 섞이는 게 아니고 대체할 말도 없으니까 그냥 보통명사, 대명사로 억지로 바꾸는 게 더 어색해요. 계속 우리말로 쓰면서 우리말에 흡수된 것들까지 어원 자체만으로 민감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북한도 아니고 햄버거를 굳이 고기겹빵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오히려 보통명사, 대명사를 억지로 번안하는 게 더 억지스럽고 거북한 느낌이에요. 영상 초반에 제가 언급한 표절, 해적 출판사 중에서 8, 90년대에 무단으로 많이 찍어내던 게 있습니다. 최신 팝송 500곡, 특팝송 300곡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에 나온 영어 가사 억지로 한글로 번역, 아니 번안해 놓은 거 보세요. 그냥 YMCA를 YMCA라고 하면 되지 굳이 그걸 청년단체 이렇게 써야 하냐고요. 터치 오브 스톤을 돌심장, 이게 더 웃기잖아요. 꼭 일본어에서 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어와 일본에서 쓰는 표현이 한국말과 섞이고 혼동되는 것, 그리고 충분히 한국어로 대체해도 어감이나 표현에서 북한이나 조선족들이 쓰는 말처럼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지인들의 사례나 경험했던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풀어봤는데요. 일본과 해외 관련해서 팩트로 겪었던 일을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작은 일에서
것들부터 또 바꿔나가야 할 부분들이 곳곳에 있다. 이런 취지로 전개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의견일 뿐이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처럼 댓글에 자유롭게 표현해주시면 되고요.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자고 거창하게 운동이나 시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실생활에서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는 것들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